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순간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손가락 끝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올라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잠겨 있는 것처럼 굳어서 첫 번째 관절이 잘 펴지지 않고 발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우면서 걸을 때마다 톡톡 쏘는 듯한 저릿함이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단 몇 초 저리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몇 분 지속되고 어느 날은 밤에 누웠는데 손이 저려서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나이 들면 이런 거 생기지. 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겠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손발 저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신경, 근육, 혈관 중 어느 하나가 이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초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저림으로 시작되지만 그 신호를 놓치면 조금씩 감각이 둔해지고 젓가락질이 예전처럼 정교하지 않게 되고 옷의 단추를 잠글 때 손이 느리게 움직이고 문자 입력이 흔들리고 걷다가 발바닥이 갑자기 찌릿해서 균형을 잃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 저하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두려워하는 더 큰 문제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손의 감각 저하나 지속적인 저릿함이 목신경의 압박과 연결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납니다. 또한 밤중에 심한 손저림은 손목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졌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발저림과 얼얼함이 반복되면 종아리 근막이나 발가락 관절 주변의 긴장, 심지어는 허리 신경의 초기 압박과 관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처음엔 저림으로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통증도 없고 붓지도 않고 당장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넘깁니다. 이 신호를 다들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작은 변화부터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신호를 처음부터 잡아낼 때 가장 빠르고 가장 건강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수많은 국내외 의학 자료를 살펴보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이겁니다. 시니어에게 나타나는 손발 저림의 절반 이상이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자세,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습관, 목과 어깨의 굳은 근육,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행동, 종아리 근막의 긴장, 수면 중에 잘못된 목각도, 이런 생활 속 작은 요소들이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저림이 생긴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일수록 생활 습관을 단 한 가지만 바꿨을 때 일주일 안에 저림이 완화된 사례가 여러 연구에서 관찰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바로잡을 수 있는 상태라면 몸은 아주 빠르게 반응합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저림은 너무 흔해서 위험성을 쉽게 무시하게 됩니다. 저림은 너무 애매해서 병원에서도 단번에 원인을 잡아주기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신경은 계속 눌리고 근육은 더 굳어지고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몸은 나도 모르게 더 큰 문제를 향해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손발 저림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면 가장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지 연구자적 관점에서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저림이 손인지 발인지, 어느 시간대에 가장 심한지, 밤에 더 심한지, 혹은 아침에 굳은 느낌이 더 강한지 댓글로 짧게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저림의 위치와 시간대만 알아도 원인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림이 손목 쪽에서 시작되는지, 목에서 내려오는지, 발가락 끝에서 올라오는지에 따라 혈관, 신경, 근육 중 어디가 문제인지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른 시니어 분들에게도 큰 힌트를 줄 수 있고, 또 제가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할지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방법을 가장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손발 저림은 참 이상한 증상입니다. 아프지는 않지만 불편하고, 심각해 보이지 않지만 걱정되고, 어떤 날은 괜찮다가
또 어떤 날은 갑자기 심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대체 뭐 때문에 이런 걸까? 이 질문 속에서 헤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혈관 문제일 수도, 신경일 수도, 근육일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능성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더 불안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손발저림은 이렇게 원인이 복잡하게 느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발저림이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혈관, 신경, 근육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봐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병원에서도 단번에 명확한 답을 주기 어려운 것입니다. 첫째, 혈관 문제. 피가 지나가는 길이 막히거나 좁아졌을 때의 저림.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원인이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손발이 저리면 피가 안 도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혈류가 줄어들면 손끝과 발끝에 산소 공급이 적어지고 이때 저릿하거나 차가운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손발저림의 전체 원인 중 혈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혈관 문제는 보통 저림과 함께 차가움, 색 변화, 발바닥 당김 같은 혈액 흐름 자체의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니어분들은 혈관 문제와 신경근육 문제를 구분하지 못한 채 모든 저림을 혈액순환 문제로만 여깁니다. 여보, 이 오해 괜찮아요? 때문에 어쩌다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혈류 문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림이 운동 후 악화된다. 발이나 손이 비정상적으로 차갑다. 다리를 오래 내리고 있으면 더 심해진다. 붓기와 함께 나타난다. 이런 경우라면 혈관 문제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림의 절반 이상은 혈관이 아닌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경 문제. 신경의 길목이 좁아지면 생기는 저림. 여러분, 신경은 우리 몸의 전선과 같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발가락을 까딱하는 것도 전기 신호가 쭉 전달되어야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전선이 지나가는 길목, 즉 신경이 통과하는 작은 통로가 좁아지면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 부위 아래로 저림이 생깁니다. 이때의 저림은 혈관 저림과 느낌이 다릅니다. 신경 저림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 특정 동작에서 저림이 심해짐, 손가락 끝만 저리거나 발가락 몇 개만 따로 저려서 부분 저림 형태로 나타남, 목이나 허리가 뻐근한 날 저림이 심해짐. 이런 신호들은 신경이 눌리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신경 압박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신경이 손까지 내려가는 신호를 보냄. 어깨 승모근 부위가 굳으면 신경 자극. 팔꿈치 안쪽 통로 손저림의 흔한 원인. 손목 터널밤의 손저림의 주요 원인. 허리 신경이 발까지 연결됨. 특히 시니어는 오랜 기간 반복된 자세 때문에 신경 통로가 점점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림이 오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오래전에 시작된 압박이 이제서야 신호를 보낸 것일 수 있습니다. 셋째, 근육근막 문제. 굳어진 근육이 신경과 혈관을 직접 압박하는 경우. 여러분,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구조물입니다. 근육이 한번 굳기 시작하면 그 아래에 있는 신경과 혈관이 같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근막 저림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근육과 근막이 긴장되면 신경이 눌리고 혈관 흐름이 동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복합적인 저림이 생깁니다. 근육 저림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동작에서만 저림이 나타난다. 낮에는 괜찮다가 저녁에 심해진다. 피로가 쌓인 날 저림이 악화된다. 목과 어깨가 뭉치면 손저림이 같이 온다. 다리 근육이 뻣뻣하면 발저림이 심해진다. 이 모든 패턴은 근육이 신경과 혈관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시니어에게 근막 저림이 많은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의 탄성이 줄고 조금만 오래 앉아 있어도 쉽게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장시간에 앉은 자세 등으로 근육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채 축적될 때 저림이 발생합니다. 병원이 어려워하는 이유 세 가지 원인이 섞여 있기 때문.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신 것처럼 저림의 원인은 혈관, 신경, 근육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이 한 가지만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목 근육이 굳으면 신경을 누르고 혈류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손목을 오래 사용하면 신경 통로가 좁아지고 그 주변 근육도 함께 긴장합니다. 종아리가 뭉치면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발바닥 신경이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에 단번에 정확한 원인을 알려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경일 수도 있고 혈관일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세 가지 모두 생활 습관과 자세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즉, 바꿀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니어에게 저림이 특히 많은 이유 세 가지 감소 때문. 연구에서는 시니어에게 손발 저림이 많은 이유를 세 가지 감소로 설명합니다. 첫째, 근육량 감소.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근육이 약해지면서 신경과 혈관을 지지할 힘이 떨어집니다. 둘째, 혈관 탄성 감소. 혈관이 딱딱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순환이 흔들리면서 손발이 저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 신경 회복력 감소. 신경은 회복이 가장 느린 조직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경이 쉬는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작은 압박에도 저림이 빨리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 생활 습관으로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일부는 회복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손발 저림이 왜 복잡하게 느껴지는지, 왜 병원에서 단번에 말해주지 않는지, 왜 시니어에게 더 자주 나타나는지 그 구조가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이제 드디어 저림을 완화하는 구체적 원리, 즉 신경통로 넓히기, 근막 압박 풀기, 혈류 회복시키기, 이 세 가지 솔루션을 가장 쉽고 가장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손발 저림의 원리가 충분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저림은 혈관, 신경, 근육이 서로 얽혀서 생기는 문제이고, 그래서 한 가지만 해결하면 좋아지지 않는다는 점,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명확한 길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수많은 국내외 의학 자료를 분석하면서 손발 저림 완화를 위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원리를 단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저림의 원리를 이 세 가지가 아주 쉽게 정리합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넓혀주기. 둘째, 근육과 근막이 신경과 혈관을 누르지 않게 풀어주기. 셋째, 말초로 가는 혈류를 되살리는 작은 움직임 만들기. 이 세 가지가 저림을 풀어내는 핵심입니다. 이제 각각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경통로 넓히기. 신경은 얇은 전선처럼 목에서 손끝까지, 허리에서 발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 전선이 지나가는 길목이 좁아지면 신경이 눌리고 저림이 생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중 어느 하나라도 통로가 좁아지면 그 아래의 신경이 자극받으며 저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많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 목이 굳어 신경이 눌리는 경우. 목 근육이 오래 굳어 있으면 손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압박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 증상은 엄지검지중지 손가락 저림입니다. 둘, 팔꿈치 안쪽이 좁아져 신경이 눌리는 경우. 팔꿈치를 오래 구부리거나 휴대전화를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있는 자세. 이런 자세는 팔꿈치 안쪽 통로를 좁게 만들고 손가락 두세 개 저림을 만들어냅니다. 셋, 손목 터널이 좁아지는 경우. 밤중에 손저림이 심하거나 아침에 손가락이 굳은 것처럼 펴지지 않는 경우는 손목의 작은 터널이 좁아진 전형적 신호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이 눌리는 이유는 신경의 구조 자체가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신경은 혈액 공급이 잠시 줄어들거나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저릿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경 통로를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잠시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공간은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뒤로 천천히 돌려주는 동작은 목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부드럽게 넓혀줍니다. 팔꿈치는 오래 구부린 자세에서 벗어나 잠시 쭉 펴주는 것만으로도 신경 압박이 크게 줄어듭니다. 손목은 천천히 앞으로 젖히고 또 천천히 굽히는 동작만 해도 손목 터널 안에서 공간이 열립니다. 연구에서는 이런 단순한 신경 스트레칭을 하루 두세 번, 단 몇 분씩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저림이 완화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신경은 부드럽게 풀어만 줘도 반응합니다. 몸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둘째, 근막 압박 풀기 근육이 신경과 혈관을 누르지 않게 하기. 여러분, 근육은 신경과 혈관의 이불 같은 존재입니다. 근육이 부드러우면 그 아래에 있는 신경과 혈관도 편안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굳으면 신경과 혈관이 눌리면서 저림이 생깁니다. 특히 시니어는 근육의 탄성이 떨어지고 한 번 굳으면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저림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승모근과 견갑골 주변 근육이 굳었을 때 목에서 손으로 가는 신경의 첫 번째 관문이 막힙니다. 이 부위가 굳으면 손가락 끝이 따갑고 물건을 잡을 때 힘이 빠지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팔 안쪽 근육이 굳은 경우 평소 컴퓨터, 스마트폰, 가사노동 등으로 손과 팔을 많이 쓰면 손목 굵은 전완근이 쉽게 뭉칩니다. 이 근육들이 뭉치면 신경이 그 사이에서 눌리고 저림이 생깁니다. 셋째, 종아리 근막과 발바닥 근막이 굳은 경우 이 부위는 혈액순환과 신경 모두와 관련이 깊습니다. 종아리가 굳으면 발바닥 저림, 발가락 찌릿함, 걸을 때 균형감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막 문제의 좋은 점은 풀어주면 바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따뜻하게 하면 풀리고 부드럽게 누르면 풀리고 천천히 늘려주기만 해도 풀립니다. 예를 들어 승모근 아래 뭉친 부위를 손으로 부드럽게 누르거나 온찜질을 10분 정도만 해줘도 그 아래 신경이 받던 압박이 줄어들면서 저림이 완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손목 굴근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풀어주는 동작, 종아리 뒤쪽을 천천히 늘려주는 스트레칭은 혈관과 신경을 동시에 덜 압박하게 만들어 저림의 빈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은 절대 나이가 들었다고 회복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많아도 근육은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고 이완시키는 습관을 꾸준히 하면 저림 증상은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셋째, 말초 혈류 살리기. 혈관 문제로 인한 저림은 전체 저림 중 일부일 뿐이지만 그 일부가 매우 불편하고 저림의 강도를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초 혈류가 떨어지면 손끝과 발끝이 차가워지고 저릿함이 길게 이어지며 특히 밤중 저림이 악화됩니다. 혈류 회복의 핵심은 크고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움직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손 펌프 운동입니다. 손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 하는 것만으로도 말초 혈류가 증가합니다. 발가락 스트레칭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가락을 천천히 벌렸다가 모으는 간단한 동작은 발끝으로 가는 혈류를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온찜질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열은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키고 혈액 흐름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늘어나 저림 신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말초 혈류는 작지만 반복적인 움직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큰 운동보다 작은 움직임을 자주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개선을 가져옵니다. 결론 3가지가 동시에 필요하다. 손발 저림을 해결할 때 한 가지 방법만 시도하면 효과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경 통로만 풀어도 근육이 굳어 있으면 저림이 남고, 근육만 풀어도 혈류가 약하면 저릿함이 계속되고, 혈류만 살려도 신경이 눌려 있으면 증상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 가능하며 꾸준히 반복하면 몸이 금방 반응합니다. 3부에서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4부에서는 이 원리를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즉 아침, 낮, 저녁 수면 루틴으로 가장 쉽게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뭘 해야 하지? 어떤 동작이 좋고 어떤 습관이 나쁜 건가? 돈 들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이 4부에서는 아침, 낮, 저녁, 수면 전 루틴으로 나누어 당장 오늘부터 따라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저림 완화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무리 없습니다. 심지어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손발 저림은 작은 습관을 꾸준히 반복했을 때 가장 빠르게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그 작은 습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루틴 굳어있는 신경기를 먼저 열어주는 시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굳어있고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고 발바닥이 탁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밤 동안 움직이지 않아 신경과 근육이 딱딱하게 닫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풀어주는 동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 루틴 하나. 손목 열어주기. 침대에 앉아서 손목을 천천히 둥글게 돌립니다. 급하게 돌릴 필요 없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10번, 다른 방향으로 10번. 이것만 해도 손목 터널이 조금씩 넓어지고 저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침 루틴 2. 목신경길 만들기. 목을 너무 세게 돌리지 마시고 천천히 좌우로 기울여 주세요. 이때 어깨는 들리지 않게 편안하게 둡니다. 목 옆 근육이 부드럽게 늘어나면서 손으로 내려가는 신경 통로가 열립니다. 이 동작은 저림이 손가락 끝으로 내려가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아침 루틴 셋. 손가락 펼쳐주기. 손을 크게 벌리고 5초 유지했다가 천천히 오므립니다. 이 동작은 밤새 굳어있던 손가락 신경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루틴을 하시면 아침에 뻣뻣함이 훨씬 덜해질 것입니다. 둘째, 난 루틴 하루 중 저림을 가장 많이 만드는 자세 바로잡기. 여러분, 손발 저림은 대부분 하루 중의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시니어는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무심코 반복하는 동작 때문에 저림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많은 연구 자료를 분석하며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자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낮에 절대 피해야 할 습관 하나. 팔꿈치를 오래 구부린 자세입니다. 신문 보기, TV 리모컨 들기, 식탁에서 턱 괴기, 스마트폰을 한 손에 오래 들기. 이 동작들은 팔꿈치 안쪽의 신경 통로를 좁아지게 하고 손가락 저림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난 루틴의 핵심은 오래 구부린 자세를 잠시 펴주는 것입니다. 난 루틴 하나. 팔 펴기 10번. 1시간에 한 번, 팔을 천천히 쭉 펴고 손바닥을 앞쪽으로 보여주며 가볍게 스트레칭합니다. 이 동작은 팔꿈치 안쪽에 눌려있던 신경을 가장 빠르게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난 루틴 2. 어깨 올림내림. 어깨를 천천히 올렸다 내립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목과 어깨의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 손으로 내려가는 신경 통로가 넓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난 루틴 셋. 발목 회전. 발 저림이 있는 분들은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것만으로도 발끝 혈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루틴은 의자에 앉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단 몇 초면 됩니다. 하지만 저림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저녁 루틴 저림이 쌓이는 시간을 풀어주는 황금 시간. 여러분, 대부분의 저림이 저녁에 심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쌓인 근육의 긴장, 좁아진 신경 통로,
떨어진 혈류가 저녁이 되면 한꺼번에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타이트했던 하루를 풀어주는 동작이 필수입니다. 저녁 루틴 하나. 온찜질 10분. 온찜질은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고 딱딱해진 근육을 풀어줍니다. 따뜻한 수건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손목, 팔 안쪽, 목 뒤, 종아리 중 저림이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10분 정도 따뜻하게 해주세요. 저녁 루틴 2. 천천한 손가락 스트레칭. 손가락을 하나씩 잡고 아주 부드럽게 뒤로 젖혀줍니다. 절대 아프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동작은 밤중 저림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 루틴 셋. 종아리 이완. 벽에 손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종아리를 가볍게 늘립니다. 저림의 상당수는 종아리 근막이 굳어서 생기기 때문에 이 동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수면 루틴. 밤중 저림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여러분, 밤에 손저림이 심해지는 이유는 자면서 목과 손목이 잘못된 자세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목이 아래로 꺾이거나 손목이 과하게 굽힌 채로 자면 신경이 압박되어 저림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루틴은 단 2가지면 충분합니다. 수면 루틴 하나. 베개 높이 조절. 너무 높은 베개는 목에서 내려가는 신경 통로를 압박합니다. 어깨와 목이 편안하게 이어지도록 베개 높이를 조금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루틴 2. 손목 중립 자세 유지.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손을 배 위에 가볍게 올리고 잠을 자면 신경이 눌리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루 한 끼의 신경 근육 회복 식사. 연구에 따르면 신경 피로를 풀고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입니다. 이 영양소는 신경이 부드럽게 신호를 보내고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시금치, 고구마, 콩류, 달걀, 견과류 이런 음식들은 하루 한 끼에 충분히 넣을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하루 식단 전체를 바꿀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끼만 신경 회복 음식을 넣어주면 몸은 그 반복을 기억합니다. 여섯째, 일주일만 해도 몸이 반응하는 이유. 여러분, 왜 이렇게 간단한 루틴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손발 저림은 큰 병이 아니라 작은 압박의 반복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압박은 작은 습관의 반복으로 풀립니다. 연구에서도 단 일주일 동안 손목 스트레칭, 목 이완, 팔 펴기, 온찜질 등을 꾸준히 했을 때 저림 강도가 줄어들었다는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몸은 꾸준함에 반응합니다. 큰 변화보다 작은 반복을 더 좋아합니다. 아침에는 굳은 신경의 문을 열고 낮에는 신경과 근육이 눌리지 않게 자세를 바꾸고 저녁에는 하루 쌓인 긴장을 풀고 잠들기 전에는 잘못된 목 손목 각도를 바로잡고 하루 한 끼만 신경 회복 음식을 챙기면 손발 저림은 충분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있습니다. 몸은 바꾼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손발 저림이 왜 생기는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회복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지를 연구자로서 제가 분석해온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듣기 쉽게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내용을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손발 저림은 절대로 나이가 들어 생긴 당연한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오늘처럼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이미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습관들 속에서도 단 며칠만 방향을 바꾸면 몸은 금세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신경은 부드러운 움직임을 기억하고 근육은 따뜻함을 만나면 풀어지고 혈관은 작은 스트레칭만으로도 흐름을 다시 찾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크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배운 작은 루틴들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천천히 손목을 돌리고, 낮에 잠시 팔을 펴주고, 저녁에 온찜질로 굳은 긴장을 풀어주고, 잠들기 전 잠시 목과 손목 자세를 다듬어주고, 하루 한 끼만 신경 회복 음식을 챙기는 것. 이 간단한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손발에 따뜻함을 되돌려주고, 저릿한 신호를 잦아들게 하고, 감각을 되살리고, 당신의 삶에 편안함을 선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는 저림은 몸이 망가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몸이 여전히 변화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회복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가장 먼저 응답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건강 연구자로서 수많은 회복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60이 넘은 분도, 70이 넘은 분도, 80이 넘은 분도 생활 습관과 작은 실천을 통해 손발 저림이 완화되고 감각이 되돌아온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회복의 가능성은 나이에 따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발 저림은 그저 불편한 증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가장 첫 번째 경고 신호이자 또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가족, 친구, 지인 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같이 건강하자. 우리 같이 편안한 손과 발을 되찾자. 이 마음 하나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보다 함께 지킬 때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건강한 선택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배운 작은 습관들, 그 습관들이 여러분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고 저릿함을 줄여주고 손과 발의 온기를 되돌려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